20. 레온티에프 역설, 레온티에프 파라독스.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국가가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하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말한다.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국가가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입한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말한다. 자본이 풍부한 우리 미국에서 노동 집약적 재화인 신발을 수출하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니 자본 집약적 재화인 선박을 수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역협상. 레온티에프의 역설. 핵서 올린 정리에 의한 전통적 무역 이론의 예상을 벗어난 정반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역설이며, 이를 발견한 경제학자 레온티에프의 이름을 합성한 용어이다. 국가 간 무역 패턴이 각국의 비교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생산의 기회비용을 통해 비교 우위를 정의했다. 가령 동일한 재화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A국의 기회비용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재화에 대해서 A국이 B국 대비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A국이 그 재화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비교 우위론에서 한 가지 약점이 있다. A국이 B국의 대비 어떠한 재화 생산에서 왜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지, 기회비용이 낮아지는지에 관해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토는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논리 전개 과정에서 A국이 B국 대비 어떤 재화에 관하여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것은 국가 간의 비교 우위 판정을 위한 과정일 뿐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핵서 올린 정리는 그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국가 간의 상이한 생산 요소가 없는 상황이 국가 간의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비교 우위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을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자본 집약적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자본 집약적 재화 수출국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대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 집약적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가지며 노동 집약적 재화의 수출국이 될 것이다. 자본 풍부국, 자본 집약적 재화의 비교 우위, 자본 집약적 재화의 수출국, 노동 집약적 재화의 비교 우위, 노동 집약적 재화의 수출국. 예를 들어보자. 노동이 아주 풍부한 중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 비해서도 임금을 낮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의 임대료는 임금에 비해 높을 것이다. 중국의 노동 집약 재화와 자본 집약 재화 가운데 어느 것을 생산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안일까? 주어진 노동과 자본에서 중국이 자본 집약적 재화를 선택한다고 해보자.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으로서는 자본 집약적 재화의 가격은 높고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노동 집약적 재화를 선택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노동 집약적 재화를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자본 집약적 재화의 생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낮은 가격의 노동 집약적 재화의 생산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중국은 비교 우위를 보유한 노동 집약적 재화를 중심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러시아 태생의 경제학자 바실리 네온드레프는 핵서 올린의 현실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미국이 1947년 무역 데이터를 수집해 실증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핵서 올린의 정리에 따라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자본 집약적 재화의 비교율을 가질 것이므로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반대로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입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런데 실증 분석을 마친 1954년 레온디어프는 핵서 올린의 정리가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의 당황스러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4년 논문을 통해서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알려지자 일부 학자들은 핵쇼 올린 정리의 이론적 신뢰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핵서 올린 정리 자체를 의심하기보단 수수께끼 같은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해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관한 경제학들의 해명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역 데이터의 낮은 품질, 요소 집약들의 역전, 인적 자본의 누락, 무역 데이터의 낮은 품질. 레온티에프가 무역 데이터를 수집한 1947년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1929년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 정부 무역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해 있었으며 아직 정상궤도로 원상복귀되는 시점이다. 즉 1947년의 무역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요소 집약대의 역전. 핵서 올린의 정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출제의 요소 집약도와
외국 수입제의 요소 집약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요소 집약도, 자본 나누기 노동은 상품이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 요소, 자본 노동의 투입 비용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직후 실증 분석 당시 외국 자료를 현실적으로 입수하기가 힘들자 레온티에프는 외국 수입제 요소의 집약도에 대해서도 미국 자료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 레온티에프의 외국 수입제 요소 집약도를 국내 시장에서 수입제와 경쟁하는 동종의 국내 제하로 수입제 경쟁제의 요소 집약도를 대신했다. 따라서 수입제 요소 집약도에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료를 제대로 구했다면 외국 수입제가 미국 수출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미국 수입 경제제로 대신함으로써 미국 수출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자본적이라고 잘못 판정한 것이다. 이것이 요소 집약도의 역전이라고 한다. 요소 집약. 미국 수입제의 요소 집약도에 관련 자료를 좀 건네주세요. 외국 자료가 없으니 미국 자료를 대신하십시오. 인적 자본의 누락. 레온티에프의 자본을 물적 자본에 국한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자본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모두를 포함한다. 미국 노동자들은 그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학력, 지식, 기술력 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풍부한 인적 자본을 보유한 국가다. 레온티에프가 미국 수출제와 외국 수입제의 요소 집약도를 계산할 때 인적 자본을 자본 투입량에 포함시켰다면 미국 수출제는 외국 수입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 제하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나는 학력, 지식, 기술 등이 모두 뛰어난 미국의 노동자입니다.